저 알죠? 누구시죠? 남편 전처도 몰라요? 남편 전처 연락처를 저장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3년 전에 이혼하긴 했지만 그 남자랑 전 6년을 사랑한 사이예요. 2년을 뜨겁게 연애하고 4년을 쭉 신혼처럼 살아온 사이라면 말이 필요 없죠?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바다보다 더 깊게 사랑했어요, 우린. 그래서요? 지금은 그쪽이 그 사람 와이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자리 주인도 이젠 교체할 때가 됐단 걸 알려주기 위해 연락했어요. 교체할 필요 전혀 없는데요. 제가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돼요. 저 그 사람이랑 재결합하기로 했으니까 오다 가다 만난 여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갈 길 가요. 파리처럼 내 남자 곁에 붙어서 더러운 똥 전파하지 말고요. 전 오다 가다 만난 여자도 아니고 똥파리는 더더구나 아닌데요. 초면인 사람한테도 이렇게 예의가 없는데 남편이었던 그 사람한테 얼마나 제멋대로 힘들게 했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후처 주제에 깝치고 있네. 그 사람이 요즘 자주 집을 비우지 않던가요? 자주 비운다고 하기보다 아예 집에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도 한 번도 여자가 생겼는지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남편을 굳게 믿는 건 좋지만 무작정 믿는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요즘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제가 해준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자고 신혼 때보다 더 달콤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 발목 잡고 있을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착하니까 이혼 말을 못 꺼내겠지만 그쪽은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누가 시키기 전에 자각적으로 그 사람을 놔줘야죠. 놔줄 수밖에 없어서 놔준 지 1년도 더 됐는데요. 저한테도 못 오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쪽 집에 갔는지,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제가 해준 밥이 맛있고 제 다리에 누워있는 게 편하고 저랑 같이 누워있는 게 꿈만 같다고 매일 찾아오는데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건 대체 어디서 온 자신감인가요? 물론 갑자기 남편 전처한테 이런 말 들으면 황당하고 놀라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저한테 오는 건 그쪽이 부족하고 그쪽과의 결혼 생활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쪽이랑 살면 살수록 제가 더 생각나고 아직도 절 너무 사랑한다고 울먹이는 남자를 어떻게 내쳐요? 물론 몰래 그 사람이랑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그쪽한테 드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전 죄짓고 살고 싶진 않거든요. 죄책감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랑 맘껏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랑 그렇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맘껏 사랑하려면 결혼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쪽이 이혼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약 올리는 소리만 해요? 이혼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따위로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사장이 된 돈나무 같은 남자를 쉽게 포기할 리가 없겠지.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 황금거위를 남한테 넘겨줄 바보가 어딨겠냐 말이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발 물러나 줄 순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드러나 볼까요? 위자료 1억 원만 주면 다신 그쪽 남편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겨우 1억 원 받고 사랑하는 남자를 안 만나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하겠단 건데 그런 것도 몰라요? 제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면 그쪽은 남편의 내연녀랑 남편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존심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 너무 웃기고 유치해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그쪽이 제 남편이랑 왜 이혼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구라치고 있어요? 그쪽이 잘 나가는 사장이랑 바람펴서 이혼했단 걸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주제에 사랑이란 말이 입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그쪽한테 제 말을 했다고요? 부부니까 이혼 사유에 대해 당연히 공유하죠. 자기는 평범한 회사원이랑 평생을 살 초라한 여자가 아니라고. 사장이랑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남편을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간 여자라는 말을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그쪽이랑 바람폈단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그쪽은 의리만 없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썩은 여자인가 보네요. 누가 들어도 뻔한 그딴 거짓말에 제가 진심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 증오한다는 건 그만큼 절 사랑했다는 뜻이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 사랑하니까 저한테 재결합하자고 한 거고 절 사랑하니까 저와 이혼하고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 된 거예요.
과거가 어떻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지금은 그 사람과 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착각도 풍년이네요. 그 사람이 회사를 세운 건 그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저한테 더 좋은 생활을 주려고 노력한 결과거든요.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풍자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암튼 제가 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그 사람을 나한테 넘기기 싫으면 아무도 모르게 1억 원을 입금해줘요. 그렇게만 해주면 2번 다시 그 사람이랑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한가해서 지금까지 놀아줬지만 2번 다시 이딴 말도 안 되는 카톡 보내지 말아요. 정신이 잘못된 여자라는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자제가 뭔지부터 배워요. 알겠어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할게요. 전 그쪽 남편 전처랑 바람핀 남자의 와이프예요.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제 남편이 그쪽 남편 전처랑 바람폈단 뜻이죠. 아내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람핀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제가 그 여자를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는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까 사장이 된 전 남편한테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말이란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했어요. 절대 그 여자한테 돈 넘기지 말라는 말 하고 싶어서요. 제가 왜 제 남편 전처 일에 말려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냈어요? 전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그 정도는 돈으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위자료 받겠다고 그렇게 필사적인가요?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그년 목을 졸릴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돈이란 걸 알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꽤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그 미친년이 글쎄 제 남편이랑 바람핀 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제 자리를 탐냈기에 가만둘 수 없단 거예요. 제 남편이 장난으로 만나줬단 것도 모르고 감히 사모님인 저한테 이혼하라는 도전장을 내민 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위자료를 1억 원 청구했더니 전 남편 도움받겠다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 여자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쉽게 위자료를 마련하는 꼴은 절대 못 보거든요, 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여자 같은 바보는 진짜 처음이에요. 제 남편의 내연녀를 한둘 봐온 게 아니지만 그년처럼 주제 파악 못하는 년은 또 처음이거든요. 이런 말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남편이 바람을 한두 번 핀 게 아니란 말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만은 없어 보이네요. 제 남편은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스트레스도 많죠. 그런 그 사람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면서 기분 전환하고 그 덕에 돈을 더 벌고 저한테도 더 잘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순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서 여자들이랑 만나는 걸 허락했죠. 다만 조건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없다는 거예요. 제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절 최고의 조강지처라고 아껴주고 있어요. 내연녀들이 많아도 그년들은 그냥 제 남편의 장난감일 뿐 저한테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공기 같은 존재들이란 거죠. 그리고 그 내연녀들도 다들 눈치가 빠삭해서 절 형님 대접해주고 제사가 있다고 문자하면 알아서 제사 음식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오고 김장 계절이 되면 각종 김치를 맛보라고 저한테 바치곤 하죠.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군요. 정말 신세계인데요. 남편 바람을 인정하고 내연녀들을 휘두르며 사는 사모님 카리스마 뭐죠? 높은 자리에서 오래도록 권력을 누리려면 아래 것들을 다룰 줄도 알아야 하고 남편한테 어리고 이쁜 후궁을 들여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넘치는 중전마마는 그 많은 후궁들을 휘두르면서 살았잖아요. 남편이 바람 좀 폈다고 펄펄 뛰고 바들바들 떠는 여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하고 버림받기 십상이지만 전 달라요. 제 남편을 풀었다 놨다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아주 손쉽게 손에 넣고 내연녀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고 왕비 노릇하는 우월감을 만끽하죠.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네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나 보네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년들이 우러러보고 감히 생각도 못하는 제 자리를 그년이 노렸단 거예요. 저한테 연락 와서 이혼하라고 한 년은 그년이 처음인 것만큼 제 분노가 얼마나 크고 복수할 생각이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그래서 변호사 찾아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어요. 조용히 천년 노릇했음 용돈 받았으면서 잘 살았을 것을. 욕심부리고 제일 큰 걸 바라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바보년이죠. 불가능하지만 사모님처럼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대단하세요. 그래요. 기분 좋아서 선물 쏘고 싶은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역시 남편 바람을 공인하는 분은 뭐가 달라도 다르시네요.
아주 통쾌하신 분이라 곁에서 아부만 잘 떨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란 거예요. 근데 그 멍청한 년이 그걸 몰라서 제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제 남편은 제가 처내라고 하는 여자는 무조건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강지처고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니까요. 막강한 사랑받고 살아서 좋으시겠어요. 여자로 태어나면 한 번쯤은 저처럼 살아봐도 유감 없을걸요? 등신 같은 년한테 내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는 나밖에 없단 걸.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 그년을 내치고 위자료를 청구한 거니까. 절대 그년한테 돈 넘기지 말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남편 전처한테 돈을 왜 넘겨요.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세요. 며칠 후. 제가 한 말은 생각해봤어요? 저한테 1억 원 입금하고 그 사람 와이프로 사모님으로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돈 줄 생각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저한테 넘겨주겠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넘겨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대체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 매일 전화와서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고 내가 제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해주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살 생각이에요? 이혼하고 저한테 돌려달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돌려주긴 뭘 돌려달란 건지. 내 거 맞으니까 빨리 돌려줘. 내가 어떻게 네 거니? 뭐야, 혹시 당신이야? 그래, 나야. 내가 언제 널 찾아가서 너랑 전화하고 너랑 재결합하고 싶다고 했니? 아니, 당신이 갑자기 왜 여기서 나와? 난 지금 당신 와이프랑 말하고 있는데? 난 귀신이니까 언제 어디서든 너랑 대화할 수 있어. 뭐, 귀신, 유치하게 뭐 하자는 거야? 난 지금 심각하니까 그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믿던 안 믿던 난 죽었고 귀신이 됐는데? 말도 안 되니까 그만하지 못해? 못 믿겠으면 우리의 공동 지인들한테 확인해봐. 난 확실히 반년 전에 이미 죽었거든. 방금 친구한테 물어봤어. 정말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어. 내가 목숨 걸고 세운 내 회사랑,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와이프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신은 내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 너한테 버림받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텨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죽게 돼서 너무 억울해. 죽으면 천상에 가서 더 행복한 거 아닌가? 거긴 아픔도 슬픔도 없는 꽃밭이라고 하잖아. 개똥밭에 구불러도 이승이 좋단 말도 못 들어봤어?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내가 당신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신세한탄 하냐고. 혼자 외롭고 쓸쓸한 와중에 너가 자꾸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까 왔어. 너랑 재결합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럼 너도 내가 사는 세상에 와야 하는데 목숨 포기할 수 있겠어? 미쳤어. 내가 왜 죽니? 그리고 난 목숨 내놓을 정도로 널 사랑한 적 없는데? 재수 없으려니까 별게 다 심란하게 굴고 있어. 살다 살다 귀신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은 또 처음이다. 그렇게 외로우면 네 와이프나 데리고 가. 그 사람은 이승에서 행복을 더 만끽한 다음에 와야지. 그 여자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난 죽으란 말이야? 나 아직 50년은 더 살고 싶거든. 근데 왜 자꾸 나랑 재결합하겠다고 하니?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널 데리고 가고 싶게 되잖아. 미쳤어. 썩 물러가지 못해? 너 따라 저승에 갈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갈 순 있지만 내 와이프는 두 번 다시 건드리지 마. 그 사람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여자야. 목숨도 없고 육체도 없는 주제에 뭔 목숨 같은 소리야?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의 말에 내가 정말 쫄 줄 알았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널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왜 널 버리고 지 와이프 치마폭 안에서 노는 것 같니? 그 인간은 지 와이프만을 사랑하는 순정남이니까 그렇지? 순정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순정남이 멀쩡한 와이프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다니겠어? 그 인간은 원래 그렇게 썩은 놈이야. 지 와이프보다 널 더 사랑한다고 한 말도 사실이고. 근데 왜 날 버렸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죽은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암에 걸린 게 다 네 탓인 것 같더라고. 네가 그놈이랑 바람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된 것이지. 그래서 니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니들 사이를 이간질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약한 존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너도 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2번 다시 네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않을 거니까 당장 꺼져. 하, 재밌네. 뭐라고? 유튜브 동영상에서처럼 나도 한번 귀신놀이 해보고 싶었는데. 죽은 내 남편 전처 데리고 노는 것도 꽤 재밌는데. 미쳤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귀신 짓을 해요? 남편도 죽고 없으니까 한가해서 한번 놀아봤는데. 나한테 한 거짓말이 다 뽀록 났으니까 더 이상 돈 달라고 협박하지 못하겠지? 그냥 널 차단해도 되지만 하는 짓이 너무 어이없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같이 놀아준 거야. 공짜로 돈 달란 말은 안 할게요.
대신 빌려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싫은데? 그 여자한테 1억 원 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그 미친 여자가 돈을 안 주면 제 눈을 막고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했어요. 어쩜 죽을 수도 있다고요. 죽으면 내 남편이랑 재회하고 더 좋겠네.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 말은 이제 그만하고 돈이나 빌려주라고요. 그 사람한테 유산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받긴 했지만 그건 그 사람이 날 위해 남겨준 돈이지 너한테 주라고 남긴 게 아니야. 그 여자한테 돈을 주지 못하면 제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네 인생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랑 바람필 때부터 네 인생은 이미 끝났어. 제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네 무릎만 아플 뿐이니까. 그 여자는 정말 정신병자 같아서 절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그러게 왜 감히 올려다봐선 안 되는 사모님 자리를 넘봤니? 첩년이 조강지쳐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생긴 일이니까 알아서 해. 얼마 후. 전대 기억하고 계시죠? 네, 물론이죠.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할까봐 연락했어요. 내내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 집에 불러서 제 종년으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제 발을 씻게 하고 화장실에 볼일 볼 때마저 끌고 가서 제 뒤처리를 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당연하죠. 음식을 차려내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싱크대에 다 쏟아붓고 결국 일하는 아주머니가 한 음식을 먹고 몸빼바지 입고 하루 종일 걸레 들고 청소시키면서 조금만 맘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히스테리 부리죠. 사장님이 계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는가요? 그래도 한때는 정을 나눴던 여자인데요. 그딴 여자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고 그 사람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도 저니까 저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부부도 있군요. 숲이 크면 별이별 새도 다 있다고 하잖아요. 우린 삶의 방식이 다를 뿐 제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사모님이 행복하시면 그만이죠. 이제 다시 그쪽이랑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여자는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 데리고 부려먹을 생각이신지요? 적어도 1억 원을 채울 때까지 자존감이 너덜너덜해지게 만들 생각입니다. 사람은 성실하게 살고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걸 잘 배웠네요. 그래요. 제 인생은 늘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인생이에요. 내 막강한 조강지처의 권력을 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후 제 남편 전처에 대한 소식은 들은 적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모님은 어떻게 사는지 모든 건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영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